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번엔 저희가 재원생 어머니들 위주로 많이 오시고 외부생 어머니들은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으셔서, 그리고 특히 이제 광장도 어머니들께서 토요일날 이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53 수학학원 원장 김상수입니다. 네. 제가 요번에 느낀 건데 평일보다는 이제 토요일날 설명을 앞으로 해야겠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오시고 반응이 좋고,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번에는 좀 재원생 어머니들 위주로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생 어머니들한테 많은 이렇게 홍보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약간 추울 수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 켜서 이따 많이들 오시면 좀 점점 더워져서 오늘 좀 설명하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어머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어머니 4가지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부터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현 중3부터 이제 입시가 많이 바뀌게 돼요. 뭐 큰 틀에서는 수능은 뭐 약간 더 쉬워진다. 흔히 말하는 문과 수능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많이 변하는데 현 중3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초육 어머니들 예비중 되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아마 요거는 제도 바뀌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요거 관심 있게 보시면 중학교부터 어떻게 준비 미리 하는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보면 나라에서 이제 수능을 갖다가 통합형, 융합형, 그러니까 융합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융합을 해서 문제를 창출해서 좀 어렵게 낸다는 말의 표현인데, 예전에 어머니들도 이제 대부분 수능 세대시죠. 학력고사 아니시고, 예, 저는 학력고사를 보고 들어와서 대학을 수능 보면 지금 독서와 문학이고 흔히 말하는 화작이랑 언매를 선택하게 돼 있는 것 같다가 나라에서는 그냥 다 같이 보자.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 장르, 문학 보고서 화작, 언매를 통합해서 같이 보기로 됐고, 이게 약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흔히 언매가 이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언매를 보고 국어 어려운 친구는 화작을 봤었는데, 그거를 다 같이 보게끔 만들어 놨 거예요, 나라에서. 수학은 쉬워졌어요. 사실은 이게 흔히 2028년도가 문과 수능이라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수원, 수투를 기본으로 다 보고 확통을 이제 문과가 보고요. 이과 애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봤는데, 요것도 이제 나라에서 미적, 기하 보지 말고 확통으로 다 보자 이래서 문과 수능으로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문과 수능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녀분 상관없지만 제일 불리한 친구들이 현 고1 애들이 재수하게 되면 이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사회 탐구랑 과학 탐구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좀 쉬워졌다고 해야 될 수 있겠죠. 옛날에 이렇게 9과목 보던 거에서 2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통합 사회로 하나로 바뀌게 됐고요. 과학도 이 중에서 2개 선택해야 되는 것 같다가 통합과학이라 해서 다 고1 과정만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을 해서 옛날 수능으로 돌아간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요. 처음 이렇게 수능 생겼을 때 그때 문이과 막 합쳐지고 그랬죠. 94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94학번 분들이 아마 요거 해당될 것 같아요. 요거랑 비슷하고 바뀌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예전에 말하는 이제 공통이 독서, 문학이고 화작, 언매가 그냥 하나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우리 광진구에 이제 잘 나가는 구 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물어본 건데, 화작이랑 언매 선택은 이제 2개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융합이 되면서 공부량이 어쨌든 애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윤형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작, 언매의 차이는 국어 문법 차이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가 국어 문법 어려워하면, 뭐 아직은 국어 문법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그거 미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억나면 문법 어려웠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도 알다시피 가장 어려운 거는 문해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문학은 아이들이 잘하는데, 비문학, 뭐 예전에 문제 뭐 논의했던 게 뭐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 주고 빨리 뭐 해석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문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예전 국어 수능으로 복귀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역시 이제 문해력인 독서, 아까 말한 문법, 문학은 아이들이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화법 순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구호생들한테 여쭤봤더니 오답률이 가장 많은 게 뭐냐 했더니
독서가 제일 어렵대요. 독서가 아까 말한 비문학 같은 부분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그다음 문법 한두 문제, 그다음 문학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어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문법을 미리 좀 공부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사실은 되게 단촐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수학을 늘 보면 이름을 계속 바꾸고 단원을 자꾸 교체하면서 뭔가 혼란스럽게 하는데 비슷합니다. 옛날에 어머님들 배웠던 뭐 집합, 행렬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옛날에 어머니 때 수학 상하가 뭐 지금 뭐 통합 수학, 공통 수학, 원투 뭐 이렇게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수원이 어머니 일단 대수로 갔고요. 수투가 미적분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통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바뀐 이제 문과 수능을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고, 제가 거기 살짝 어머니도 이제 기억 상기시키라고 제가 이렇게 목차를 가져왔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학적 기납법 이거 좀 싫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열. 그리고 이제 미적분의 이제 극한, 미정계수, 도함수, 정적분, 요게 이제 미적원이고요. 그리고 확통은 사실은 이제 이과 친구들은 잘 공부 안 했는데 이제는 다 해야 돼요. 어머니 때부터는. 원순전은 삭제됐고요. 대신에 표본 비율하고 모 비율은 추가됐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확률은 어머니들 알다시피 막 다 산수예요, 산수.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희 경우는 경우의 수랑 확률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확률은 정말 어려운 문제는 정답을 봐도 어려운 것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가 이제 자녀분들이 다 시험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위에 하나 위에 뭐 미적분 2라든지 기하는 빠져 있게 됐어요. 이제 심화 수학 파트는. 영어는 뭐 똑같습니다. 절대 등급으로 이제 9등급 A가 이제 90점 이상 이렇게 바뀌고요. 한국사도 변화가 없고, 뭐 영어는 절대평가고 준비만 열심히 하면 잘 되고, 한국사는 사실은 거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수능은 어머니 지금 내신 나중에 배우겠지만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인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만점이라서 등급에 뭐 이렇게 감점 같은 게 없어서 한국사는 아이들이 거의 마지막 가서 공부해도 점수는 잘 받더라고요. 요거에 이제 제일 많이 바뀐 게 요거죠. 이제 사회 이렇게 9과목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하는 것 같다가 이제 통합 사회로 고1 때 내용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도 사실은 이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이 이제 공대 가면 이제 물리 1, 화학 1 하고 물리 2, 화학 2나 이런 거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통합과학으로 고1 때 과학으로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 중학교 사회랑 과학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 과목이 한 30% 정도가 이제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들어가게 돼서 어찌 보면은 이과 애들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과 애들은 그냥 사회는 사실 어머니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과 애들이 과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들이 사회랑 과학을 탄탄히 공부를 시켜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는 뭐 이거 서울대 문과 간 친구들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요것도 뭐 절대평가로 뭐 2등급 이하까지만 점수는 감점이 없고, 그 다음부터 뭐 0.5점씩 깎이는 거라서 이거는 서울대 문과생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은 거의 변화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요거예요. 이제 9등급제에서 어머니 흔히 아시는 4%, 그 다음에 11%가 2등급, 3등급이 34%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등급이 늘어났죠. 10%. 그래서 이제 1등급 받기가 쉬워졌다. 이제 요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광진구는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300명 넘는 학교가 많은데 뭐 동대구여고 같은 건 2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2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막 200명 안 되면 전교육 1등 해야지 뭐 거의 1등급 되고 막 이래서 좀 등급을 늘려서 애들이 등급 같은 걸 좀 손해보지 않게끔 적은 학교 애들이 그래서 10등급으로 바뀌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렵게 돼요. 9등급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3등급까지가 인서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실은 솔직히 그렇지 않고, 일반고 교양선생님들도 2등급 정도 돼야 인서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사실은 11% 안에 들어가야지 인서울할 수 있을 정도니까
지금 요번에 바뀐 거로는 어머니 때 자녀부터는 10% 안에 들어가야 수도권 안에 인서울 할 수 있는 학교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관심 갖지 않으시죠, 다들? 여기 안에서 관심을 가지시죠? 네. 34% 안에 들어가게끔. 이쪽은 사실은 잘 학원가에서 볼 수 없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쪽 애들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이게 1등급을 이제 제가 이렇게 명수를 받을 수 있는 애들 추산해보면 7천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10% 늘어나면서. 그러면 1등급이면 서울대부터 의대부터 홍대랑 건대까지가 다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다 같은 1등급인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의대 가고 누구는 홍대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나라가 아니고 대학에서 뭔가를 마련하겠죠. 최저 수능 등급을 넣든지 아니면 내신을 더 어떻게 촘촘히 본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중3 아이들이 2026년 고2 올라갈 때 이제 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말들이 많고 아마 대학에서도 상당히 막 머리를 막 굴리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1등급 추천명 되는 애들을 갖다가 뽑냐, 가를 수 있냐. 사실은 뭐 건대해도 뭐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인데 예전과 완전 틀리게 좋은 학교인데 그리고 서울대에 가는 학생과 건대 학생은 완전히 틀리긴 하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분석과 변별력을 이제 대학에서 고심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웨드부고라고 알다시피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나라에서도 이렇게 내신 퍼주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을 이렇게 좀 바꿨다. 그래서 뭐냐면, 웨드부고 근데 1학년 때 성적인데도 A가 90점이에요. B가 80점인데, 81%가 A를 줘서 막 퍼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1 때 이 정도인데, 이제 고3 되거나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적이나 기하는 그런 것들은 엄청 성취평가라서 ABC밖에 안 나눠져요. 그거들은 뭐 거의 막 90% 이상 막 A를 주고, 또 중요한 거는 표준편차가 어머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표준편차가 어머니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네, 앉으십시오. 이게 작을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있다. 이게 평균에 가까워서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우리가 이제 학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블라인드로 이제 고등학교가 어딘지 안 정해져요. 그런데 요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4등급이면 얘는 무조건 잘하는 애야. 민사고라든지 전국단위 자사고 애들이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일반고 애들은 18을 경계로 넘어가요. 23, 25는 얘는 공부 못하는 일반 학교 온 거를 알 수 있는데, 요번에 또 바뀌게 된 거는 이 표준문차를 싹 가리게 돼서 이제 대학에서는 얘네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뭐 어떤 건지 알 수 없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보통 이 정도 나와요. 뭐 전국 단위 자사고 아이들은 엄청 높죠.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바뀔 거라 예상됩니다. 옛날에는 뭐 국어, 수학, 얘가 4단위. 4단위라는 것도 뭐 일주일에 4번 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요거로 갖다가 얘는 이제 2등급 하던 애가 원점수가 91점이고 평균 이렇게 돼서 표준문차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보다시피 일반고 같죠. 15고 20 정도 되면 일반고 친구인데, 바뀐 거는 표준문차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수학 원점수랑 평균 나와 있고 수학수 나와 있고 분포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A, B, C, D가 어떻게 돼 있다. 이 친구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바뀐 입시로 효과를 본 친구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요게 싹 가려지면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뭐 특목고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중에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자사고 갈지 일반고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또 이건 나라에서 나온 거 제가 캡처한 건데, 교과가 예전에는 무조건 1등부터 9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화 과목이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해서 A, B, C 돼 있던 것들이 모든 걸 다 이제 절대평가 A, B, C 표기를 하면서 상대평가도 같이 표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등급 안에 드냐, 10% 안에 드냐, 34% 안에 드냐. 그래서 요거 등급제가 다 바뀌는데, 사실 여기 말하는 융합선택이라든지 체육 요거는 상대평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이런 과목은 쉬운 과목이에요. 나중에 또 자세한 과목 나오겠지만, 근데 가장 제가 이제 별표 친 거는 전문교과, 흔히 말하는 물투랑 뭐 화학투 이런 것들이 이름이 바뀌면서 선택하는 순간, 옛날에는 성취도 평가 ABC였는데 요게 이제 다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은 고민이 되고 요걸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회과학 선택은 뭐 우리가 상대평가가 안 열어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원래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과목을 니네가 세팅을 해라. 학생 스스로가 편하게. 근데 그게 이제 정권 바뀌면서 다시 뒤집어 엎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5등급제 바뀌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1등급이 10%고 2등급이 34%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34%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어쨌든 동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과전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에서라든지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는 면접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할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시 내신 반영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연대랑 한대에서 요거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요 말은 뭐냐면 2028년도 이걸 미리 대비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정시 때도 내신 반영을 해서 어떤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는 사실은 내신 반영을 점점 안 하고 여기는 그냥 아이들 학종이나 이런 걸 많이 뽑아서 약간 서울대나 연대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확대가 될 거예요. 수능은 변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신으로 뽑지만 수능 최저를 계속 걸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한 성취도 평가 말하는 우리가 물투, 화투가 3학년 1학기 때는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 A, B, C고 선생님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을 안 줬어요. 그리고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게 됐는데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남들과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이들이 지금 자녀분들부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내신 대비에 대한 공부가 되게 불안할 거예요.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고2 때 내신 다 받아놓고 고3 되면 이제 이런 뭐 기하라든지 뭐 물리투, 화학투 선택하면서 이제 수능 준비를 같이 병행했었는데 왜냐면 학교에서도 시험을 빡세게 안 보고 그냥 레포트 테스트에서 잘 내면 A 주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 시험도 봐야 되고 10%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졌을 겁니다. 이렇게. 요게 또 이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예전에 말하는 이거는 무조건 이 세가 치러진 거는 우리가 흔히 아까 말하는 수능 과목이고 예전에 말하는 진로 선택 과목, 심화 과목이라 주로 그래요. 요 과목은 아까 성취도 평가로 현재 고1까지는 A, B, C로 평가되는 것들이 이거 선택하는 순간 전부 다 이제 5등급 상대 평가로 바뀌게 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하랑 미적분tum도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이산수와 고급기하, 고급대수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자녀분들이 여기도 사실 저희 학원 뭐 심화반 친구도 뛰어난 친구들 많은데 만약에 좋은 학교를 갔다. 그러면 이제 일반고 말고 뭐 고급기하라는 고급대수 선택하는 순간 옛날에는 요거 선택하면 그냥 ABC 성취도 평가로 됐는데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고급기하를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요것도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뉘어요. 그래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요걸 선택했는데 전교 1, 2, 3등 만약에 30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전교 1, 2, 3등이 이걸 차지하면 1등급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런 과목을 선택하기가 되게 두려워지고 대부분 인원이 많은 과목을 막 아이들이 선택하게 돼서 고교학점제 취지에 벗어나게 대부분 아마 과목들이 비슷해질 것 같아요. 애들이. 말씀드린 거 계속 나옵니다. ABC였던 것들이 상대평가에서 내신 부담이 된다. 요거에 대한 아마 변별력을 아마 저 생각에서는 심화 과목에 대한 내신 등급을 좀 높은 대학에서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만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인 요거는 성취도 평가로 A, B, C, D, E까지 나오고 수능 과목도 아니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뭐 내신 내 변별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과목 외에는 나머지 과목은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어요.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물리 1, 화학 1 이름이 이렇게 원자가 다 지워졌습니다. 여기 지워지고 이게 다 물리 2 과목들이 두 개로 다 쪼개졌어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세계 반응 이런 것들이 화학 2여서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요걸 선택하는 순간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고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여행지리 뭐 이런 것들, 과학의 역사 문화 이런 거는 뭐 선택해서 들어도 내신 대비는 어렵진 않지만 뭐 수능에도 도움이 안 돼서 선택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 심화 과목까지도 상대평가라는 좀 이런 결과가 얻어질 거예요. 요게 이제 말씀처럼 과학 선생님들 제가 자문을 거쳐서 받은 건데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물리 1이 물리로 바뀌고 지구과학도 이렇게 다 일자가 없어지는 것들은 아이들 선택할 수 있는 5등급제가 다 상대 평가가 되고요. 가장 어렵다는 이제
물투 같은 것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물투라는 이름 없어지고 아예 단원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전기, 전자기와 양자,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요걸 선택하는 순간 내신 대비가 상대평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학습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뒤에 자세히 어미 들어가면 이렇게 아마 아이들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거 예상도긴 한데 아마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1학년 때는 통합과 원투 해서 이거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애들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요거부터 이제 고2 때 과목이고 말씀처럼 고3 때 이제 요거를 해서 애들이 그냥 예전에 성취도 평가 앱이셔서 선택을 하고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고 학교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대부분 A 주려고 했는 게 이런 것들도 이제 상대평가로 시험을 봐서 공부 잘하는 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등급제로 해서 부담스러우게 될 거예요. 이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학점이 모자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이제 3학년 2학기 돼서야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고 상기평가는 없어집니다. 과학이 조금 이제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2028년도에는요. 요 경우는 이제 제가 등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이 10%니까 뭐 200명 정도 만약에 동대부 여고라 하면 20등간이 들어가면 이제 1등급 되는 거고 68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요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어머니들이 바라는 등수대가 되고 광남이나 이 근처 300 넘는 학교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소수 과목은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하고 선택 많이 하는 과목을 애들이 막 선택할 거예요. 내신 따기 편하니까. 그래서 300명 기준일 때 나오니 1등급은 당연히 1등급 30등까지가 전교 1등이, 아니, 그 10% 안에들은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게 돼요. 31등부터 102등까지. 그럼 이걸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수능 체제를 넣는다든지, 또 세특, 요거를 담임선생님이랑 과목선생님한테 자세히 써서 요거를 대학에서는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31등 하는 아이인지, 102등 아이인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 수능 체제라든지, 교과 전형도 아까 확대돼서 된다든지 뭐 구술 면접을 확대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변별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오늘 이제 2028년도 가장 중점이 자사고가 유리한지 1번고 유리한지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이 이 동네도 보면 공부 좀 잘한다 싶으면 30% 정도는 자사고 가요. 남자친구들은 어머니들이 원하는 뭐 배제 보인 가고 여자친구는 한대보고 많이 가죠. 근데 저의 견해는 1번거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내신 따기도 좀 수월하고 또 표준편차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가서 막 10% 안에 들지 못할 거면 1번고 가서 편하게 점수 받지 아마 자사고 애들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거를 잘 보고 아까처럼 또 심화 과목도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이만한 것처럼 배제 보임만 한더라도 과거 영재가 떨어진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애가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가 들어간다 하면 저는 이제 일반 걸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전교 1등은 무조건 뭐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반에서 2, 3등 하는 친구가 확실히 우리 애가 자사고 가서 점수를 밟을 수 있다 그러면 전 특목 자사고 노려보면 하는데 만약에 저 아이가 이 점수 떼라 하면 저는 그냥 일반고 보낼 것 같아요. 편하게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신이 분명히 점점으로 대학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 정시보다 수시가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뭐 나라에서 이제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아마 분명히 쓴 것처럼 논란이 많을 거예요. 중학교는 사실은 뭐 거의 단답형으로 서술형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의 변별을 위해서 논서술형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정 채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저희도 이제 요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 알다시피 프리노트라든지 오답노트 되게 강화하고 있고 한데 이따 어머니 가시면 저거 한번 노트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강화해서 아이들 미리부터 좀 서술형 평가 공부 준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